안녕하세요. 이모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엄청 좋아요. 좋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오셨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설명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화창한 날씨에 요 만남이 내년에 입시에 좋은 결과의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모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논술에 대한 오해라든가 그 다음에 네 가지 적어놨었어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 기준으로는 대치동 전 타임 마감을 했어요. 논술이 마감이 없는 거예요, 원래요. 없는 건데 주변에 논술 마감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5명 마감, 6명 마감 이런 거 말고 저는 마감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마감하는 게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된 거였어요. 어떻게 하다 됐냐면요.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죠. 여기가 제가 있는데요. 서울이에요. 여기는 인천쯤 되겠죠. 여기가 춘천. 여기는 아세요? 서울에서 쭉 가면 강릉. 그다음에 여기가 대전. 여기가 전주. 자, 이 몇 개 보여드렸는데 이곳은 뭐냐면요. 작년에 저희 반, 올해구나. 올해 저희 반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러 온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여기 찾으러 옵니다. 전주에서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겁니다. 버스가 2시간 50분이에요. 그 다음에 버스가 타는 게 2시간 50분이고 그 앞뒤 시간들이 들어가면 거의 4시간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매주 와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광주 아이도 있었고요. 여긴 어디게요? 여기 대구예요. 포항 있었고 부산은 몇 년 많아요. 부산은 이렇게 와요. KTX 타고 한 3시간 걸리죠, 그렇죠? 올해는 여기가 처음 있었어요. 여기는 거제라고 불러요. 학교가 거제 고등학교였는데 저는 거제 고등학교가 서울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진짜 거제도에 있대요. 거제도에서 서울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거제에서 바로 오면 6시간 걸려요. 빠른 게 뭐냐면은 거제에서 부산에 가는 거래요. 거제에서 부산까지가 2시간 50분, 1시간 50분.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듣는데 오는 게 5시간, 들어가는 게 5시간이에요. 왕복 10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와서 수업 들었어요. 아까도 전에 보니까 잘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국에서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전타임 마감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좀 조금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저는요, 미탐, 두각, 학림, 그래서 나가는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어머님들 아이들 신뢰를 받고 있어요. 작년 기준이고 올해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멀리서 오거든요. 거긴 신뢰의 문제인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2학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많이 드릴 건 아니고요.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논술은 여기 오신 분들은 논술 하실 거잖아요. 대부분 하십니다. 99% 하시는데 여전히 걸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글쓰기 재능이 없는데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어머님? 아이가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하겠죠, 그쵸? 수학에 재능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고민 안 하시고 바로 흔드시잖아요, 그쵸? 우리 애들 수학 재능 없잖아요, 그쵸? 공부해요. 재능도 없는데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재능이 없어도 공부하면 되니까. 또 하나는 재능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거는 특기자 전형이 아니에요. 수능하고 내신하고 논술은요. 일반 전형이라고 불러요. 학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특별한 재능 없이 모두가 고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면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듣기가 아니에요. 그 듣기는 입시에 들어오면 이게 평가가 안 되잖아요. 글은 정답이 없잖아요. 논술은 정답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교수가 정답을 공개하는 겁니다. 정답과 똑같으면 붙는 거고 조금 다르면 추합인 거고 완전 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논술은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 평가가 되려면은 엄청 객관적이고 냉정한 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듣기랑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글과 답은 달라요. 우리 애들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답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건 가르칠 수 없어요. 시는 가르칠 수 없어요. 이건 영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답은 가르칠 수 있어요. 정답으로 가는 길은 있거든요. 학교 공개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애가 국어도 안 되고 독서도 안 하고 배경 지식도 없는데 논술이 가능하라고 물어보시는데 국어가 되고 독서가 되고 배경 지식 있는 애들은 논술하지 않아요. 딴 데로 갔겠죠, 그렇죠? 우리 애들 논술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건데 일단 한 가지는 국어는 논술과 무관합니다. 수리 논술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 없으면 기본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데 논술은 국어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논술의 평가 의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할 수 없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과 논술은요, 글의 컬러가 다르고 호흡이 다르고 평가한 영역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어 잘한다고 논술 잘하진 않아요. 국어 못한다고 논술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랑은 무관하고 독서나 배경지식은 논술에서 배경지식을 쓰면 바로 탈락이에요. 자기 생각 쓰면 바로 탈락입니다. 논술은 주어진 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답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는 이거 많이 하세요. 애들도 물어봐요. 좀 하다 보면 논술 어렵다고 하는 건데 논술이 어렵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렵죠. 수능 해봤잖아요. 우리 애들. 어려웠잖아요. 내신도 해봤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내신 쉬웠으면 내신 했겠죠. 그쵸? 원래 어려운 겁니다. 대학 가는 건데 어려운 거예요. 입시에 실패한 애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쉬운 전형을 찾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시에 쉬운 전형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쉬운 걸 찾아요. 수능 내신에 반해 좀 어려워. 그럼 버리는 겁니다. 쉬운 걸 찾아요. 그럼 수능하겠죠. 수능인데 만만치 않아. 그럼 딴 거 찾는 거예요. 논술합니다. 논술에도 어려우면 버려요. 이런 애들이 사실은 실패하게 되는 건데 입시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입시는 쉬운 게 없습니다. 다만 논술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경쟁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은 전국 1등과 경쟁하는 전형이에요. 내신은 전교 1등과 경쟁합니다.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 급이 없어요. 논술은 최상위 전형이 아니에요. 논술은 중하위 전형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 학기 높긴 한데 경쟁자들이 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 수능은 3년 페이스예요. 내신은 2년 반 장기례 있습니다. 논술은 1년짜리예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여서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보다는 조금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한 전형은 아니에요. 자, 이 정도고요. 논술은 누가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반고는 보통 이 정도, 특목은 이 정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지금 2학년 끝나고 나면 대충 알잖아요. 학생부를 어디 가는지 판단되거든요. 그 선이 마음에 들면 가는 거고 또 높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논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준비하는 거냐? 이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반 애들이 아니고 대학이 공개한 자료예요. 연대 경영대 홍보대사들이 있어요. 뭐 저는 모르는 애들이에요. 얘는 언제 준비했냐? 고2 경험방학 때부터. 예, 고2 경험방학. 성대 고2 경험방학. 물론 뭐 고2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물론 제가 미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양대 보이시죠 저기 지금? 정보 시스템? 논술 한 번도 안 하고 붙었어라는 건방진 놈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인터뷰하는데도 그 인터뷰하는 사람 당황했어요. 아니 공부를 그래도 예의가 있으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은 보잖아요. 얘는 한 번도 안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양대 정보는 인문이 50점, 수리가 50점인데 수리가 엄청 빡세거든요. 그래서 수리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렇지 않고 논술을 공부 안 하고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2 겨울방학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사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감자 캐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수도 오래 한 애들이 잘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확인하는 거지 이게 신기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오래 한 애들이 무조건 합격률이 높습니다. 논술은 누구랑 해야 되는가? 뭐 저겠죠. 저는요 강의를 조금 간명하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논술은 제가 몇 개 넣어놨는데 연대, 고대뿐만 아니고 성신, 외대, 단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이 5개 벗어나질 않아요. 비교, 적용, 자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문 논술인 거고 수리는 말 그대로 수리입니다. 수리는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수리를 다뤄줘요. 저는 원래 저 논술 강사처럼 생겼나요 제가요? 저 뭐처럼 생겼어요? 저 수학이에요. 저 원래 처음 강의 시작한 건 수학이었어요. 저 원래 이과 나왔고 공대 다니다가 저는 공업수학을 해봤기 때문에 인문 수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신방과 가고 싶어서 재수한 케이스 문과로요. 그래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이과에서 문과 오면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4개뿐만 아니고 수리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주게 되는 겁니다. 수리를 따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인문 문제와 수리 문제가 자체가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문, 수리를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를 어떻게 보는 거냐? 1년 프로그램이에요. 1월에는 비교를 봐요. 3, 4월에는 적용이 메인이긴 한데 비교부를 까먹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보면은 얘인가? 그래서 적용이 한 70%, 얘를 30% 가는 겁니다. 5, 6월에는 자기견을 중심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가면서 이전에 배웠던 거 30% 정도를 복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새로운 파트를 추가해가면서 1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규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반은 여름부터 차례차례 함께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 되게 명료해요. 설명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모든 강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밀도 있고 깔끔하게 진행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원래 언론학과 나와서는 신문사의 기자로 있었는데 기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은 명료한 사실을 깨끗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거 수업도 정말 깔끔하게 합니다. 이 문제는요. 분류하고 보이시죠? 요약하고 선택하고 비판하라는 문제예요. 저는 정말 칠판에 이런 식의 계율을 짜요.
수업 끝나고 나면은 말로 그냥 머리로 떠다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고 정말 깔끔하게 딱 잡히는 내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강의합니다. 애들이 모든 게 끝나고 나도 딱 이 한 판 남는 거예요. 이걸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니까 직업적으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안을 꼭 써요, 제가. 직접 쓰는 겁니다. 학교 답안이 있어도 제가 꼭 쓰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답안이 보이거든요. 강사가 직접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글쓰기 지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매주 모든 답안에 문제 답안 제가 직접 씁니다. 그 다음에 쓰고 나면은 첨삭도 해야 돼요. 첨삭은 두 번 진행해요.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배정이 됐고요. 저희 반에서 가장 오래 봐주신 분은 96년부터 첨삭을 해주신 분이에요. 저보다 경력이 기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부터 해서 오래 봐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1차 첨삭 있고 다시 쓰기 해오면은 2차는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은 강사와 담임선생님이 두 번씩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보고 나면 성적이 나올 거예요. 성적에는 자기 점수, 반평균, 전체평균, 전체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중요한 거 원서 상담 저랑 할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담임이 상담을 해요. 논술 원서 상담하는데 담임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육모, 구모, 내신 알고 있는 거예요. 육모, 구모, 내신으로 논술 원서 쓰는 게 되게 엄청 이상한 일인 거 아세요? 논술 원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논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담임이 알 리가 없는 거잖아요. 상담을 해요. 그리고 애들을 대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누적시킨 데이터가 있어요.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거고 여기 기반해서 추가로 글은 아이들의 글 제가 매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주관적인 글의 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서 저랑 원서 상담하고 대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상담이긴 한데 여러 상담 중에서도 원서 상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첨삭하고 원서까지 가지만 이 끝은 아니에요. 저는 강사와 멘토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안 나왔는데 갑자기 커졌네. 11년 한 어머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네, 마스크 세트였죠. 시험이 3시였고 저는 11시 반쯤 갑니다. 연대 앞에 가면 어머님들이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계십니다. 전날은 가족들 다 나와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전 여친 진짜 다 옵니다. 그리고 제 자리가 있어요. 저는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이 저 자리에 10년 넘게 있습니다. 저 컴스 할머니도 다 알아요.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녀석이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만나곤 합니다. 저를 웃게 한 친구도 있었고요. 이 친구보다 지쳐가지고 한참 쉬다 갔어요. 오늘 낮잠 피는데 진짜 많은 친구들 만나요.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 줄 알아요, 진짜로. 시험장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온답니다. 저 많은 애들이 우리 애가 붙을까 싶겠지만 붙어요. 다른 강의사랑 달라요.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만 하면 돼요. 논술은 다릅니다. 강의하고 참석하고 상담하고 시험장까지 찾아가줘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들요. 진짜 무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 저 보면은요 여학생들을 엄청 좋아해요. 우는 애들도 많아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직장 상사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원장님 어딘가 계시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지내는 게 되게 좋은 직업이거든요. 정말 정말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긴 어디게요? 뒤에 파란색이 좀 보이시나요? 연대겠죠. 연대는 9월 시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있으면은 여기 잠깐 포커스가 좀 나가긴 했는데 고대였어요. 고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찾아가고 있어요. 10년 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면 좋은데 잘 안 하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긴 하죠. 그거를 10년 넘게 꾸준하게 하면은요 남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애들도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잘 따라와 주고. 그래서 강의실에서 강의가 끝나는 사람은 강사고요. 저 멘토는 이만큼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끝으로 제가 잠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강의를 고를 때 선택은요. 1순위는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강의력입니다. 저는 아다시피 아까 제가 뭐 대치동 전타임 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가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소수 인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논술은 원래 인원이 적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늘 큰 사이즈 강의를 해왔어요.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강의력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부분에 뭐 강의력과 관리가 부족하다면 인원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냉혹하고 빠르고 냉정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늘었고 올해도 조금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력과 관리로 아이들을 갖다가 참 천천히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애들 논술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소수인원 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단순합니다. 대학을 보내면 돼요. 많이 보내면 많이 옵니다. 이게 시장의 진리예요. 두 번째는 학생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 엄청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많진 않아요. 상담해 보면은 중학교 때는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면 애들이 내신과 수능 엄청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뭔가가 부족하고, 근데 저는요, 지금 성적이 부족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 내적으로 자존심이 높지 않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 잘 못 하거든요. 얘네들이 논술하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논술은 내신은 지금 못 잡아요, 사실은. 수능은 약간의 변동폭이 있지만 크진 않고요. 내신은 끝났습니다, 사실상. 근데 논술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제일 빨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감사한 말씀은 뭐냐면은 선생님 우리 애가 논술하면서 논술에 뿐만 아니고 수능에 자신감이 생겨서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가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시점으로 학업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4시간 요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 수업 이렇게 하거든요. 수업 정말 타이트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제 수업에 오는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멀리서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허투루 준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수업 부담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토요일 날 주로 수업하는 건데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저는요. 아내가 되게 신기해요. 수업을 18년 하는데 아직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되게 신기한 건데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 밀도 있게 진행을 해요. 4시간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의하고 글 쓰고 1차, 2차, 첨삭 다 할 수 있어요. 밀도로 진행하는 건데 4시간 안에 예스복스 없이 과제 없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딴 걸 한다고 해서 이보다 많은 걸 얻어가기 힘들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논술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4시간. 제가 돌맞이 각오하고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4시간이 없다. 진짜 분초로 다퉈서 공부했다. 그랬으면은 어머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저기 메디컬 3명이 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시간 많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시간 많아요. 육모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 많습니다. 얘네 무늬만 고3이거든요. 얘네들이 저녁에 뭐하고 밤에 뭐하나 보세요. 주말에 뭐하나 보세요. 시간 정말 많거든요. 4시간을 그 무엇을 해도 이보다 효율적으로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4시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저가 아니고 대학 가기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4시간만 투자해주면 다만 꾸준하게 그러면 제가 좋은 성과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어제 문자 하나 온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합격한 어머니 보내주신 건데 1월부터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12월 28일 첫날부터 왔었고요. 내신한다고 내신 4등급이에요. 저기 숙명여고 4등급이 내신하러 간대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4등급인데 어디 가려고 내신합니까? 하지 말라 그랬고 격려도 해줬어요. 덕분에 모의도 열심히 보러 다녔고 학과 상담 저랑 했습니다. 그래서 잘 넣고 준비했고 시험장에서도 아이도 만났어요. 어머니도 만났는데 아까 사진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보이시죠? 찍었는데 지 못생기게 나왔다고 안 준대요. 이 어머니 어떤 분이셨냐? 작년 12월에 설명이 오셨던 분입니다. 이 학원에 아마 이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설명회 듣고 확신을 받으셔서 저랑 딱 1년 동안 갔습니다. 12월 설명회 오셨던 분이고 12월 28일 날 첫 강의를 들었고 마지막 연대 파이널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능이 13일이었죠. 수능 13일이고 14일 날 연대 발표하거든요. 연대 최초합해서 저한테 합격 중을 보내는 학생 어머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가 되려면 최고로 함께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강의 3개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강의는 똑같아요. 진도가 같기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보강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 미탐이죠? 저 미탐 강의를 권해드려요. 이유는 단순해요. 원장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미탐 좋고 또 하나가 두각은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보다 한 대여섯 배 많아요. 그래가지고 두각은 조금 인원이 많은 편이고 미탐은 훨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제가 문자도 보여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특이한 분은 아니셨어요. 뭐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저 자동차 타거든요. 자동차 몰라요. 하지만 제가 신뢰할 만한 정비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입시 똑같습니다. 어머님께서 논술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사람을 본 안목은 필요한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안목으로 판단해 주시면은 이 시간에 딱 1년 전에 오셨던 분이 아까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이 딱 1년 뒤에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좋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논술은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하실 거예요. 하실 거라면은 당연히 빨리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고2 겨울방학이 좋은 거고 만약에 할 거라면 가장 최고의 강사를 시작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제 설명드리긴 했지만은 오늘 2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아이가 내년에 입시에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